국내 유명 바나나 우유 브랜드 빙그레가 SNS 해시태그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바나나 맛 우유 제품명을 없애고 아아아 맛 우유로 프린팅해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케팅을 선보인 것입니다. 펜과 매직으로 나만의 독특한 문장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의 필수 해시태그인 채워바나나를 쓰는 이벤트를 열어서 인스타그램의 감정과 상황, 사연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고, 이 행사는 각종 SNS뿐 아니라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김윤희 대리입니다. 오늘 바이럴 광고에 대한 설명과 바이럴 마케팅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했는데 큰 효과를 못 느끼셨던 광고주 분들이나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효과적인 바이럴 광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설명과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바이럴 마케팅의 장단점과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블로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과 측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바이럴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라는 점에서 기존의 광고와 차별점을 보이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흔히 말하는 파워 블로거를 이용한 마케팅도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입소문으로 퍼지는 효과가 크므로 네이버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자로 가장한 컨텐츠 포스팅과 블로그, 지식인 포스팅, 댓글 작업이 주를 이루고 2010년대 이후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이나 SNS 등의 매체를 구전 매체라고도 하는데요. 브랜드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소비자나 제3자에 의해서 콘텐츠가 생산, 확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정보의 확산이 가능합니다. 많은 대중에게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비대칭 해소인데요.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기능들, 광고에 다 풀지 못하는 자세하게 풀어줘야 하는 특장점들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의 재생산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재생산되도록 유도하는데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유도해서 SNS로 공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의 목적을 통해 단기적인 매출을 유도하거나 신제품 홍보, 장기적인 브랜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말 그대로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주체가 바이럴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 내놓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면 빠르게 널리 확산되는 입소문의 특성상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주체는 바이럴이 될 만한 컨텐츠 제작 이후에는 다른 마케팅 기법에 비하여 확산에 큰 관여를 하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효과가 크므로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전통적 마케팅과 달리 바이럴 마케팅은 마케팅을 하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특히 SNS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더욱 부각된 장점입니다. 마케팅 콘텐츠나 마케팅하고자 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어떠한 의견을 기업에 바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웠던 전통적 마케팅에 비해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들 사이의 구전을 기업이 그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구전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지인들끼리의 정보 확산을 유도합니다. 소비자는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보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의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돕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사례 중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이용한 채워 바나나 캠페인은 SNS 마케팅의 홍보 성공 사례입니다. 국내 유명 바나나 우유 브랜드 빙그레가 SNS 해시태그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바나나 맛 우유 제품명을 없애고 아아아 맛 우유로 프린팅해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케팅을 선보인 것입니다. 펜과 매직으로 나만의 독특한 문장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의 필수 해시태그인 채워 바나나를 쓰는 이벤트를 열어서 인스타그램의 감정과 상황, 사연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고, 이 행사는 각종 SNS뿐 아니라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낸 이 행사는 불과 열흘 만에 수천 개의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 홍보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럼 바이럴 광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작업자가 대중에게 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며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해서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만일 사전에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일부러 조작된 글을 작성했다라는 증거가 포착되면 해당 마케팅은 쏟아부은 돈과 노력의 규모에 상관없이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바이럴 메시지, 즉 기업에서 퍼뜨리기 원하는 것에 대한 제어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A를 퍼뜨리고자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슈가 되어 B라는 내용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홍보 의도와는 다르게 퍼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광고주가 그러한 상황을 빨리 캐치해서 마케팅에 잘 활용을 한다면 훌륭한 바이럴 마케팅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쪽으로 잘 풀리게 되면 예전에 파마치리얼을 맛보고 후기를 남기거나 유튜브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 유행이 되어 좋은 효과를 낸 것처럼 별 손해 없이 많은 인지도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슈가 되어버려서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담배 바이럴 마케팅 증거가 밝혀지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주작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오히려 광고를 하여 안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성 느낌이 나는 바이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그럼 이런 위험성이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왜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아직 가장 많은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는 광고인 걸 인지하지만 블로그를 검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보 검색, 두 번째는 후기 검색입니다. 두 목적성을 달성하는 형태의 포스팅은 소비자에게 간접 홍보 및 정보 전달, 후기 포스팅을 통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블로그는 매우 중요한 바이럴 마케팅 창구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형태는 결국 메시지와 확장성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서 배포할지, 배포를 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타겟은 어떤 타겟인지 등 기획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 침투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블로그 마케팅에 집중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로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활용합니다.
블로그 노출은 네이버 로직에 따라 발생이 되는데 저는 로직에 대한 이해보다 블로그 글 내용에 품질이 더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로직에 대한 부분은 건너뛰고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블로그 지수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블로그 품질이나 방문수 등에 따라 크게 저품질 블로그, 일반 블로그, 준최적화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최적화 블로그이면 좋겠지만 일반 블로그나 준최적화에도 글만 잘 쓴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너무 낮지만 않다면 블로그 지수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광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의 품질인데요. 글의 양은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시고 매체를 이용하는 니즈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글에 녹이면 아주 좋은 내용의 글이 됩니다. 제목에 방법, 팁, 노하우, 비밀, 이유, 특징, 이것, 한 가지, 세 가지 등의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제목을 김포 개인회생 변호사, 많이들 놓치는 이것으로 쓰고 본문에 회생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쓰면 제목에서도 유입을 이끌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이 글에 있기 때문에 글의 품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너무 상업적인 의도의 컨텐츠는 지양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추천에 대한 블로그 작성글 예시를 보여드리면 대놓고 광고식의 내용을 넣지 않고 건강에 대한 걱정과 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담으며 글 읽는 사람의 공감을 이끌 수 있게끔 하여 홍보하는 헬스장 이용의 필요성과 호감도를 높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진 편집과 맞춤법 기능은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글의 품질을 높여 노출에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명도 키워드에 맞게 바꿔서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키워드가 네이버 로직 변천사라면 파일명도 네이버 로직 변천사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유사 이미지는 피하고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용하거나 포토스케이프와 네이버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편집하여 사용하셔야 같은 이미지의 반복으로 인한 품질 지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반복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데요. 만약 변호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라는 단어 반복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면 법률 전문가 등의 대체 단어를 사용하거나 굳이 변호사가 안 들어가도 되는 문장에는 단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한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 포함 3번에서 5번 정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확인하는 방법은 컨트롤 F를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네모 박스가 뜨고 그 네모 박스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총 몇 번 사용했는지가 나옵니다. 키워드 반복은 널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한 번, 서론에 한 번, 본론에 한 번, 결론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단어 반복에 치중하는 것보다 문서의 퀄리티에 치중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의 퀄리티를 가장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 광고 성과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겠죠? 바이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케팅 효과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럴 광고를 진행했을 때 성과 측정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성과를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색량 추이, 핵심 키워드 검색량의 변화,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댓글과 리뷰 반응 등을 통해 광고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럴 광고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바이럴 광고를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럴 광고, 어떤 식으로 전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글에 잘 녹여내서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작성법 참고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바이럴 광고 혹은 다른 매체 광고를 상담받고 싶으신 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과정의 다양화로 인해 미디어 믹스는 필수가 된 것은 다들 아시죠? 바이럴 광고 외에 검색 광고와 SNS 광고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에 추천 영상에 관련 영상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희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